2주면 수익이 들어와. 내가 500만 원 넣었는데 60만 원이 들어왔어. 60만 원이? 진짜야? 그럼 1000만 원 넣으면? 금자의 목소리에 욕심이 실렸어요. 그 정은이 말로는 1000만 원 넣으면 더 많이 나온대. 그럼 내도 해봐야겠는데. 너 다시 물어봐 줄래? 자세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정은이를 다시 찾았어요. 정은아, 금자가 1000만 원 넣고 싶대. 괜찮을까? 영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내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 농협 앱을 몇 번이나 눌렀어요. 하지만 같은 숫자만 나왔어요. 영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침대에 쓰러진 내 몸을 지켜본 건 오후의 햇빛뿐이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2억 5천만 원. 자식들을 키우고 혼자라도 잘 살아보려고 애써 모아둔 그 돈이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한 푼도 남지 않은 채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깨져 있었으니까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어느 평범한 오후 같은 날 며느리 정은이가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어요. 그날도 정민이가 야근한다고 먼저 연락했을 거예요. 늘 그렇듯이. 정민이는 착한 아이예요. 회사 일이 바쁘지만 가끔은 나를 생각해주는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정은이는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 아들 야근이라서 혼자 드시기 뭐 하세죠? 나는 반가웠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말벗이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외로움이 몸 전체를 짓누르곤 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어요. 고맙다. 너라도 이렇게 챙겨주니 다행이야. 정민이는 너무 바쁜데. 정은이는 밥상을 차리다가 툭 내던졌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어제도 했던 대화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나올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배우처럼. 어머니, 요즘 제 친구들이 금 투자하는 거 아세요? 정말 괜찮대요. 2주면 수익이 들어온대요. 나는 의심했어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만 좋아하는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고. 그건 위험하지 않니? 사기도 많다더라.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데 노인들이 속아서. 정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진심 어린 웃음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직접 해봤는데 진짜 괜찮아요. 정말로요. 이미 수익도 나고. 정민이도 알아요. 정민이도 안다고.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어요. 내 아들이 알고 있다면 뭔가 안전하다는 뜻 아닐까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정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은이는 자신의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어요. 예상 투자 그래프였고 차트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보였어요. 500만 원만 시작해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위험 없어요. 그 순간 정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건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어요. 정은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나한테 2억 5천만 원의 유족금이 있다는 걸. 남편이 죽기 전에 준 그 돈.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혼자라는 외로움이 큰지도요. 일주일 뒤 나는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눌렀어요. 자식 같은 며느리가 직접 해봤다고 했는데 뭔가 놓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의심보다는 기대가 더 컸어요. 혹시 모르니까 돈도 꽤 여유 있는 액수였어요. 손해본다고 해도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2주 뒤 은행 앱을 켜보니 6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진짜 수익이 났네.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시 떠올랐어요. 신기했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정은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확 움직였어요. 의심이 녹아내렸어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무의미해 보이는 날들이 이 신비한 숫자 앞에서 조금은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날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야, 그런 게 있더라니까. 나도 해봤는데 정말 돈이 들어왔어. 진짜다. 너희도 해봐. 금자가 먼저 반응했어요. 금자는 요즘 혼자라는 게 힘들다고 자주 말했어요. 진짜? 영순아, 그런 게 있어? 얼마나 벌어? 2주면 수익이 들어와. 내가 500만 원 넣었는데 60만 원이 들어왔어. 60만 원이? 진짜야? 그럼 1000만 원 넣으면? 금자의 목소리에 욕심이 실렸어요. 그 정은이 말로는 1000만 원 넣으면 더 많이 나온대. 어? 그럼 내도 해봐야겠는데. 너 다시 물어봐 줄래? 자세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정은이를 다시 찾았어요. 정은아, 금자가 1000만 원 넣고 싶대. 괜찮을까? 정은이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마치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좋아요. 친구분한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그 직접 연결이 모든 걸 시작했어요. 말순이 전화했어요. 말순은 활달하고 욕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영순아, 금자 얘기 들었어. 진짜 그런 게 있어? 응, 나도 벌써 60만 원 벌었어. 금자도 하려고 해. 어? 그럼 나도. 근데 얼마나 해야 많이 벌어? 1000만 원? 금자는 1000만 원 하고 있어. 침묵이 있었어요. 5초 정도. 나도 1500만 원 해야겠는데? 좀 더 벌어야 돼. 나는 수입도 없고. 말순이는 그렇게 1500만 원을 보냈어요. 복희도 전화했어요. 신앙심이 깊은 복희였어요. 영순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모르겠어. 근데 정말 돈이 들어와. 진짜야. 그럼 나도 교회 봉사비도 넉넉하게 하고 싶고. 복희는 1000만 원을 보냈어요. 옥분이는 가장 조용했어요. 혼자 사는 옥분이. 영순, 나는 그런 건 무서운데. 옥분아,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진짜 돈 들어와. 옥분이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나 800만 원이면? 그렇게 우리는 모두 투자에 빠져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정은이는 우리를 또다시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니, 이번엔 좀 더 크게 해보셔도 돼요. VIP 회원 되면 수익이 완전 다르대요. VIP? 또 돈이 들어야 한다는 건가? 네, 2,500만 원 정도면 3개월 뒤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은이의 눈이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아니라 어딘가 차가운 무언가의 눈으로. 나는 또 보냈어요. 친구들도 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정은이가 다시 왔어요. 어머니, 계좌 확인 비용이 나왔어요. 150만 원이에요. 왜 자꾸 돈이 나와? 이게 뭐니? 투자 수수료예요. 내면 바로 돈이 나와요. 나는 또 보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보냈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 나왔어요. 친구들도 더 큰 금액을 넣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심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금자가 나에게 전화했어요. 영순아, 미국에 손녀 보러 가려고 했는데 돈이 넉넉해질 것 같아. 정말? 좋겠다. 응, 손녀도 있고.
올해는 꼭 가야지. 비행기표도 미리 예매해야겠다. 말순이도 전화했어요. 영순, 나 이거 3개월 뒤에 정말 돈 나오면 피부과 치료받기로 했어. 평생 못 받았던 거. 이참에. 정말? 좋겠다. 응, 나도 이걸로 벌면 나도 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 같아. 자존감도 올라오고. 복희도 나눴어요. 영순, 이 돈으로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 옥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순, 나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희망이 생긴 기분이야.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은이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1,500만 원만 더 넣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정은아. 너무 많이 넣었어. 어머니, 이건 마지막 기회예요. 저도 같이 더 넣을 거예요. 기회.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은이의 계획은 애초부터 명확했어요. 내 2억 5천만 원. 그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것. 하지만 나는 또 보냈어요. 은행을 갔어요. 대출을 받으러.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900만 원이요. 은행원이 이상하게 봤어요. 72살 할머니가 대출을 신청하는 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용도가 무엇인가요? 투자. 투자예요. 은행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내게 경고하고 싶은 눈. 하지만 나는 서명했어요. 친구들도 같은 선택을 했어요. 금자는 신용카드를 긁기 시작했어요. 말순이는 대출을 받았어요. 복희는 중고차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어요. 옥분이는 은행에 갔어요. 가장 조용한 친구가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800만 원이요. 그렇게 우리는 빠져들었어요. 깊고 깊이. 2월 말 정은이가 또 전화했어요.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VIP 수수료가 나왔어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나? 또 기본이에요. 저도 냈어요. 나는 또 보냈어요. 3월이 되고 정은이는 마지막을 통보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1,500만 원만 더 넣으면 끝이에요. 이제 그만하자, 정은아. 너무 많이 넣었어. 어머니,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저도 같이 더 넣는다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왠지 모르게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모든 게 명확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걸. 정은이가 한 번도 며느리였던 적 없다는 걸.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의심을 인정하는 건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3개월이 지나는 동안 2억 5천만 원은 점점 사라졌어요. 한 푼 한 푼씩. 마치 내 가슴 속의 희망처럼.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어요. 손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15살 손자. 할머니, 친구 엄마도 그 투자했대. 그거 사기래요. 다단계 조직이래요. 그 순간 채팅방이 사라졌어요. 투자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됐어요. 나는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어요. 영원. 2억 5천만 원은 사라졌어요. 한 푼도 남지 않은 채. 친구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었어요. 금자의 미국 여행은 없어졌어요. 말순이의 피부과 치료는 없어졌어요. 복희의 교회 헌금은 없어졌어요. 옥분이의 희망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경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정은이는 다단계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피해자는 전국에 500명 이상이었어요. 아들 정민이는 회사에 불려갔어요. 아내가. 그렇게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잠깐. 당신이 나라면 500만 원이 60만 원이 되는 것을 봤다면 친구들을 끌어들였을까? 아니면 그 시점에서 멈췄을까? 댓글로 알려줄래요? 엄마가
투자를 했어?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5년을 아들로 키워온 내가 아직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건 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절망이었어요. 마치 내 아들이 내 손에 죽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민아, 뭐 말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회사에. 회사에 경찰이 왔어요. 엄마. 휴대폰을 들었던 손이 떨어졌어요. 경찰이라니. 왜 정민이 회사에 경찰이? 그 순간 톡톡톡. 손자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여러 개 왔어요. 할머니, 뉴스 떴어요. 엄마가 뉴스에 나왔어. 큰일이에요. 화면을 켜보니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경찰 다단계 투자 사기 적발 보도자료 발표. 제목 아래 사진이 있었어요. 그건 정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알던 정은이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눈, 냉정한 미소. 마치 처음부터 그런 얼굴이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였어요. 박정은 42세, 불법 다단계 투자 조직의 핵심 모집 담당자로 확인. 피해자 500명 이상, 피해액 20억 원대. 500명이라니. 정민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엄마. 경찰이 내 계좌 물어봤어. 엄마가 왜 다단계로 돈을 보냈어요? 정민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엄마, 지금 나 경찰에 불려갔어. 일반인이 아니라 관련인으로. 내 와이프가 사기단이었대. 그 순간 통화가 끊겼어요. 나는 경찰서로 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치 누군가 내 다리를 자르는 느낌이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처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단계 사기는 늘 같은 패턴입니다. 할머니처럼 나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5만 100명은 돼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내 눈을 봤어요. 그 눈 속에 동정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조직원 대부분이 달아났고요. 특히 이 조직 회장은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마닐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요. 조직 자산도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고 환전하기 전에 옮겨진 상태일 겁니다. 환전하기 전에 옮겨진 상태. 내 2억 5천만 원이. 할머니, 이건 사실 조직적 범죄예요. 수사도 오래 걸리고 기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의자 소재 파악도 안 되면 더욱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소장은 내겠습니다만 회복 가능성은 낮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치 내 인생이 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4번 눌렀어요. 금자야. 통화음이 나고 잠깐의 침묵. 그리고 금자의 울음소리. 영순아. 뉴스 봤어. 정은이가. 그년이. 금자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영순아. 금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15년을 같이 있던 친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나 미국 보러 가려고 했어. 손녀 생일에 맞춰서. 비행기표까지 봤어. 호텔도 봤어. 딸이 엄마, 이번엔 올 수 있겠네라고 했어. 그 말을 기다렸어, 영순아. 5년을 기다렸어. 금자 미안해. 미안해? 넌 뭐가 달라? 넌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난 혼자야. 그 돈으로 내가 손녀한테 쓰려고 했는데. 금자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순이에게 전화했어요. 말순이야.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5초의 침묵. 응. 그게 전부였어요. 말순이는 말이 없었어요. 평생 수다 많기로 유명한 말순이가. 말순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영순아, 나 은행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1,500만 원이야. 내가 버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5년 뒤, 10년 뒤에도 못 갚을 빚이야. 내가 도와줄. 뭐로 도와? 너 돈 없잖아. 난 카드도 서너 장을 썼고 대출도 받았어. 이제 어떻게 살지, 영순아? 말순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남편한테도 면목이 없어.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말순이. 그리고 너 알아? 나도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했어. 문춘이도 박수진도. 그 친구들도 돈을 넣었어. 그래서 나도 너처럼 사기꾼 됐어. 말순이는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서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5분간의 침묵 뒤에 말순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 나이에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순아. 됐어. 전화 그만 끊어.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죽지 못해 산다. 통화가 끊겼어요. 복희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왜? 복희는 울음으로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심이 깊던 복희가 마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울었어요. 복희 미안해. 미안이 뭐가 돼? 나 이제 교회도 못 나가겠어. 교회 언니들한테 뭐라고 말해? 나 때문에 10명이 넘는 교회 언니들도 투자했대. 그 언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복희.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복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옥분이를 만났어요. 한국노인대학관 카페에서. 옥분이는 여전히 나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그 안에 힘이 달라졌어요. 마치 나를 붙잡으려기보다 함께 쓰러지려는 힘처럼. 옥분이가 힘내라고 했지만 나도 힘이 없어. 영순아. 옥분아. 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돈으로. 그래서 더 깊게 빠진 거야. 그리고 그 돈이 없어졌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야. 옥분이도 울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정민이가 있었어요. 새벽 1시에. 얼굴이 망가져 있었어요. 마치 며칠을 자지 못한 것 같은 얼굴. 엄마. 정민아, 밥은 먹었어? 엄마, 지금 밥이 중요해. 정민이의 눈이 나를 봤어요. 그 눈은 내 아들의 눈이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야. 엄마는 피해자지만 나는 용의자 가족이야. 엄마, 이게 뭐라는 거야?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내 와이프가 조직원이었어. 내 엄마가 제일 큰 피해자였고. 나는 뭐야? 엄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정민이의 목소리가 울음이 되었어요. 45살 아들이 새벽에 울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날 쳐다보지도 않아. 마치 내가 한패인 것처럼. 그리고 정은이도 도망쳐. 조직도 도망쳐. 남은 건 뭐? 엄마랑 나 그리고 엄마 빚. 정민아, 내가 이혼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해? 정민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 편지가 왔어요. 이혼 청구 소장. 내 아들이 공식적으로 며느리와 이혼하는 거였어요. 그 밤 나는 약장을 열었어요. 감기약, 소화제, 수면제. 정민이가 사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나는 수면제를 봤어요. 한 병에 30개가 들어있었어요. 30개면 충분할까? 휴대폰을 들었어요. 유서를 쓰려고. 정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 순간. 할머니, 나 민준이야. 휴대폰 화면에 얼굴 영상 통화가 떴어요. 민준아? 이 시간에?
할머니, 지금 뉴스 켜봐. 뭐? 빨리. 나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긴급 뉴스입니다. 다단계 투자 사기 적발. 박정은 42 용의자 신병 확보. 국제 수배령 중이던 용의자가 태국에서 체포되어. 그리고 그 다음 화면. 내 얼굴이 모자이크 돼서 나왔어요. 뉴스 자막으로. 피해자 김영순 유족금 2억 5천만 원 전액 사기 피해. 그리고 그 다음 대사가 나왔어요. 다단계 투자 조직은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내 얼굴이 픽셀로 흐릿하게 처리된 채 나왔어요. 나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약장을 닫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수면제 병이 들려 있었어요. 민준이가 휴대폰 화면에서 외쳤어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대답했어요. 응, 민준아. 할머니, 학교 친구들이랑 청와대 청원도 했어. 할머니 돈 돌려줄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 구하는 거. 할머니 포기하지 마. 15살 손자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때렸어요. 나는 수면제 병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약장 위에는 여전히 병이 2개 남아 있었지만 나는 살기로 했어요. 아니,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이름으로 싸워주고 있었거든요. 6개월 뒤 법정. 나는 증인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잔을 들 수 없었어요. 바닥에는 검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 선 너머가 피고인석이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김영수님, 박정은 피고인의 첫 번째 투자 권유 당시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어요. 목이 말랐어요. 외로웠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라는 게 너무 무거웠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세상이 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검사가 질문했어요. 그 60만 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났어요. 정은이었어요. 태국 방콕에서 체포되어 4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정은이.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자신이 잡힌 게 실수였다는 듯이요. 나는 정은이를 봤어요. 그 눈을 마주 봤어요. 정은이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웃음이 아니라 경멸 같은 표정으로. 마치 내가 볼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처럼. 판사가 물었어요. 정은이는 당신의 며느리였나요? 네, 15년을 며느리로 지냈습니다. 15년을 같이 지낸 며느리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속였다는 게 충격이 크셨겠네요. 나는 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박정은 피고인의 휴대폰 기록입니다. 판사님 보시겠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커미션이 들어오니까 이번 달 목표 달성했네요. 보너스도 받을 것 같아요라고 했고. 여기 보세요. 이 할머니들 정말 쉬워요. 한 달이면 5천만 원씩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쉬워. 이게 돈 버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법정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시어머니 유족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완전 대박이네요. 시어머니 혼자 2억 5천만 원 이상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까지 권유하면 4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이 작업 끝나면 해외로 튈 생각. 돈 충분할 것 같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정은이를 봤어요. 네가 처음부터. 정은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수갑이 달랑거렸어요. 변호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투자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했습니다. 판사가 정은이를 봤어요. 피고인, 당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시 봅시다. 검사가 화면에 띄웠어요. 명단 1순위는 시어머니. 왜냐하면 유족금 있고 극도로 외로움 가족을 믿는 성향 신뢰도가 최고니까요. 시어머니를 먼저 확보하면 친구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 같아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할머니 친구 4명도 남편 사별 혼자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연결했어요. 일단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도 따라오게 됩니다. 양떼 같아요. 한 마리가 가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처럼.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법정이 완벽하게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정은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판사가 정은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분노가 가득한 눈으로. 피고인, 이 메시지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은이가 입을 닫았어요. 3주 뒤 판결 3년 6개월.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을 때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법원 계단에 앉아서 일시간을 울었어요. 정민이가 왔어요. 일하다 말고 달려온 거였어요. 엄마, 괜찮아? 나는 정민이를 봤어요. 정민아, 미안해. 또 미안? 엄마, 이제.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너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정민이가 나를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 상담소 가자. 노인 사기 피해 상담소. 주소는 낡은 빌딩의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3층을 올라가면서 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는 20명 정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내 나이거나 그 이상이었어요. 모두 같은 눈을 하고 있었어요. 텅 빈 눈. 사회복지사가 나를 맞이했어요. 김영수님, 오늘 첫 상담이네요. 편하게 앉으세요. 사무실은 작고 초라했어요. 한 사회복지사님, 저 죽고 싶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변해요. 한미정 사회복지사는 나에게 차를 마시라고 했어요. 김영수님, 혹시 당신만 유일하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당신만이 제일 힘이 든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무 멍청해서.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당신을 노린 거예요. 당신이 외로워서. 그게 당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어요. 다음 목요일 피해자 모임. 빨간 의자 둘레에 앉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내 나이 이상.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72살이에요. 이름은 부순영이고.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보험금으로 투자했어. 500만 원. 한 번 투자했는데 30만 원이 들어왔어. 그 다음부턴 안 들어왔어. 근데 나는 계속 보냈어. 자꾸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68살 박정희예요. 손주 등록금으로 투자했어요. 그리고 욕심에 빚을 내서 더욱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손주가 날 안 봐.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75살 이영철인데 아내 암 치료비로 투자를 했어요. 이 돈으로 한 3년은 더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내가 작년에 죽었어. 그 돈이 있었으면 지금 아내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담소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 할머니가 나에게 물었어요. 당신 친구들한테도 권유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 순간 옥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옥분이었어요. 이미 여기 다니고 있었대요. 나는 옥분이를 안아줬어요. 옥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린 모두 속았던 거야. 다만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일 뿐. 그날 모임 끝에 나는 내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가 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당신이 계획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모집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해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어요. 금자를 만났어요. 강남역 카페에서. 금자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영순아, 미국은 안 가기로 했어. 왜? 손녀를 보고 싶어. 가고 싶지. 정말. 그런데 금자가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어요. 항공권 영수증이었어요. 이거 5개월 전에 예매한 거야. 손녀 생일이 9월이거든. 왕복 400만 원짜리 항공권. 호텔도 예매했어.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써서 미국 가려고 했어. 금자가 그 종이를 내밀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잖아. 그래서 이거 취소했어. 금자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녀한테 영상통화로 사과했어. 금자가 휴대폰을 켜서 영상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미국에 못 와서 미안해하지 마. 응.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때문이 아니야. 나쁜 사람 때문이야. 할머니는 피해자잖아. 할머니도 힘들어하잖아. 그 영상 속의 손녀의 말에 금자는 또 울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나았어.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무리 실수했어도. 말순을 만났어요. 경로당에서. 말순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영순아, 봐. 이게 내일이야. 말순은 다른 할머니들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 왔을 때 여기 와서 청소하면서 울었어. 왜? 70살이 되면서 처음으로 역할이 생긴 거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역할이. 말순이가 할머니 한 분에게 밥을 담아줬어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그 할머니가 웃었어요. 말순이 이 밥 정말 맛있어. 말순이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영순아, 이 할머니가 매일 날 기다려. 나를 필요로 해. 내가 여기서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게 돈보다 가치가 크다. 말순은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에게 사기 조심하는 법을 가르쳤대요.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아. 그들이 우리를 잘 속였고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린 거야. 복희를 만났어요. 교회 앞에서. 복희는 교회에 나가고 있었어요. 복희, 괜찮아? 영순아, 처음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 복희가 목사님과 본 대화를 말해줬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 당신이 사기당한 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아니지만 당신이 죽지 않고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라고. 복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내 신앙이 돌아왔어. 내가 아직도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게. 복희는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대요. 그리고 내가 투자 권유한 교회 언니들 3명이 이제 나한테 인사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옥분이를 만났어요. 상담소에서. 옥분아, 다른 건 없고 고마워. 내가 좋아져서. 영순, 너만 좋아진 게 아니야. 나도. 여기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살 이유가 생겼어.
옥분이는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대요. 내가 이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옥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금자, 말순, 복희, 옥분이와 나는 상담소에서 함께 만났어요. 사회복지사가 나를 봤어요. 와, 오늘은 다 같이 오셨네요. 금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뭔가 하고 싶어요. 말순이 말했어요. 나 경로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 받으면 여기 기부하고 싶어. 복희가 말했어요. 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 근데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도 도와주고 싶어. 옥분이가 말했어요. 우리 피해자 모임 시작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도해서. 나는 울었어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피해금 일부가 회수되었습니다. 약 20억 원을 조직 자산에서 압류했습니다. 피해자 500명에게 배분하면 김영수님께 약 400만 원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400만 원. 나는 그 말을 5번 들었어요. 3주 뒤 은행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나는 앉아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잔액 400만 원. 그 숫자를 봤어요. 1시간을 봤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이 돈이 어디서 왔을까? 이 돈은 50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잃은 돈이었어요. 부순영 할머니의 500만 원, 박정희 할머니의 등록금, 이영철 할아버지의 아내 치료비. 그 모든 돈이 묶여있는 400만 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돈도 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정민이에게 물었어요. 아들아, 이 돈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정민이가 나를 봤어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뭐야?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안 될까? 정민이가 울었어요. 엄마, 마음이 그러길 원하면 그렇게 해. 나는 상담소로 갔어요.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사회복지사님, 저 이 돈 기부하고 싶어요. 전액. 사회복지사가 울었어요. 김영수님, 이 돈은 다른 분들의 돈이에요. 그래서 돌려드리려는 거예요. 나는 그 4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전액. 저녁 뉴스에 났어요.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자가 받은 배분금을 피해자 상담소에 기부했습니다. 화면에 나왔어요. 백발의 할머니로서. 기자가 나에게 물었어요. 김영수님, 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나는 카메라를 봤어요. 저만 피해자가 아니니까요. 500명이 피해자예요. 그분들이 더 큰 상처를 입고 있어요. 이 돈으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뉴스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우리가 이분을 도와야 합니다. 그 댓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사 동료들이 뉴스를 봤어요. 정민이 옆자리 동료가 말했어요. 정민, 이분이 당신 어머니야? 네. 와, 진짜 멋있으신데? 그 뒤로 정민이는 더 이상 그 사건의 남자가 아니라 저 멋진 할머니의 아들이 되었어요. 정민이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사회기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많은 직원들이 제안했어요. 한 달에 보너스의 1%씩 기부하겠다고. 200명의 회사원들이